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이 되는 화려한 무대입니다. 방송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던진 질문은 모든 언론이 기사화하기 바쁩니다. 때로는 곤란한 질문에 답변하느라 쩔쩔매는 총리와 장관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죠. 핵심을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은 국민들에겐 때로 청량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정부 질문은 그런 재미가 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조명받는 국회의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질문, 언론에 이미 수없이 등장한 문제를 그대로 묻는 질문, 진영 논리에 빠져 자신도 뭘 묻는지 모르는 것 같은 질문이 난무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답변하는 총리나 장관들보다 묻는 국회의원들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은 외교안보 통일 분야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호통은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여야가 확연히 다른 입장인 것도 같았습니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1부에서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을 연결하고 2부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오늘 특별한 인터뷰로 수능시험 오류를 다루겠습니다. 사회탐구 문제에서 오답이 지적된 겁니다. 그런데도 평가원 측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3부에서 오류를 지적한 박대훈 선생님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1050원대에 머물고 있는 환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윤서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정원 선거 트윗글 120만여 개 더 나왔다. 엄청난 숫자군요. 네, 이런 거 있고요. 군 조사팀 사이버 사령부 활동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판단. 그 다음은 미국, 일본 집단 자유권 대상의 한반도 포함. 다음은 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5,075억 펑펑. 마지막으로 가야 보물 90일간의 슬픈 귀향. 이런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예, 공기관에서 직원 법인카드로 5,075억 원이나 썼다. 예. 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그러니까 새로운 팀장 아닙니까? 네. 예, 어제 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선거 관련 글 5만 5천여 차례에 걸쳐서 게시한 사실 파악을 하고 한 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대선 관련 글 50만여 건, 또 총선 등 선거 관련 글 60만여 건, 모두 110만여 건의 트위터 글 게시한 것으로 추가 파악하고 이 공소 사실 추가하기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예, 또 한 번 시끄럽게 했군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문제로 심야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이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었고요. 이번 사안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원샷 특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한다 그럽니다. 앞으로 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이렇게 방침은 정한 것 같은데 오늘 법무부도 항의 방문한다 그러고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긴 하지만 이 황교안 장관 책임론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배정해서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검찰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110만 건이나 추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데 법무부를 왜 항의 방문합니까? 그러니까 더 그래서 검찰이 또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이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계속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국가정보원이 과거 5만 5천 건 또 이 일부분은 엉터리였는데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난번 1차 변경 때처럼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대북 심리전 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부실 과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윗 100만여 건, 이 봇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리트윗된 것을 집계해서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계정까지 연관 계정을 추출했다. 이렇게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검찰을 다시 한번 압박을 했습니다. 예, 검찰이든 이 국정원이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어느 한쪽은 이 망신살이 뻗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이부 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연계세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어제 국회에서 경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굉장히 그래서 좀 험한 얘기까지 오가고 사과도 하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군사이버 사령부 이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서 수행됐다. 또 그 활동 결과를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도 직보했다. 이런 전직 그 사이버 사령부 고위간부 증언이 이제 나왔죠. 민주당 쪽에서 그걸 집중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관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블랙북 없다. 청와대 직보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정부를 좀 엄호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또 한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뉴스 살펴보죠. 이 공공기관들이 법인카드를 펑펑 쓴다. 5천억이 넘는 돈을 사용을 한다. 정말 그 규모가 엄청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일간지가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서 2013년 지출 규모 추정액을 갖고 있는 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모도 아닙니다. 원칙상 업무상 접대에만 이제 써야 하지만 개인적 식대 결제 이제 주로 이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간접 복지 지원금으로 이제 이렇게 불리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올해 그 5,075억 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휴가비라든가 학자금, 체력단련비, 월동비 같은 이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9,848억 원에 달합니다. 예. 엄청나죠? 네. 엄청나군요. 이 국토부가 어제 공공기관 부채점검 회의를 개최했죠? 네. 이 법인카드 사용액 부분도 앞으로 좀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제 그 박기풍 1차관 주재로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 부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하 공공기관 부채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산하 공공기관별 부채 현황 대책 점검을 이제 했고 불합리한 경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중점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모가 상당히 좀 크죠.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지금 부채 규모도 제일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매월 이 관련한 그 회의를 연다고는 합니다. 회의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좀 뚜렷한 또 확실한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예, 네. 대통령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이런 그 문제를 발본성을 내라 이 뭐 지시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은 외교안보 통일 분야였습니다. 여야는 대북 강경 기조와 경제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를 서로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늘 듣는 그대로입니다.
하나 다른 게 있었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유권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공방도 되풀이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회부 사령부가 국정원과 연결돼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대정부 질문을 중심으로 여야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아 의원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사회부 사령부 댓글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야당은 댓글 작업이 청와대 국가정보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조직적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의 반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어제 정부 측에서 국방장관이 답변한 것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없다라고 확답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얘기한 것이나 또 아니면 수사가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그를 우선 지켜보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참 개탄스러운 거는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이런데 이 대선 전국에 무슨 개입했냐 안 했니 자꾸 이걸 가지고 말이죠. 정치 공세를 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참 국민이 보기에도 짜증나실 거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예. 답답했습니다. 네. 어제 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이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부 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심리적 지침을 받아서 활동했다. 그리고 네. 활동 후에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일종의 폭로성 질의를 했는데요. 이 네. 새누리당은 이걸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죠? 새누리당이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국방장관이 어제 대반복해서 분명히 답변한 것은 국정원 지침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도 이거를 보고한 예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폭로성 무슨 발표를 했느니 폭로성 그런 언급을 했느니 하더라도 지금 장관이 분명 안 했다고 그랬고 수사 중인 걸 가지고 뭐 새누리당이 지금 뭐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MB 정부 당시에 그 대외전략 비서관을 했던 김태효 비서관이 관여를 해서 사회부 전문 인력이 대폭 늘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만든 이제 계획이 국방개혁 307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깜빡이 날짜 배 떨어진 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재욱 사회부 사령관이 승진을 거듭해서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다는 의혹. 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돌아다니는 말만 가지고 예. 추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심리전 사령부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우리 장병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하는 사령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 답변은 분명히 안 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수사는 진행 중인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해야지. 예, 우문현답이 됐군요. 네. 예, 어떻든 민주당은 지금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는 수용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또 하는 얘기는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네. 예산안 등과 이 특검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상황 변화가 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서 일단 무슨 검찰이 됐든 국정원 뭐가 됐든지 일단 못 믿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건 우리 새누리당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 기능을 100% 살려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검토하면서 지금 수사당국이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확실하게 감독을 하면서 이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제 다른 질문 좀 드리죠. 네네. 어제 대북 문제로 얘가 공방을 벌리는데 김관진 장관이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네네. 세 차례 핵실험한 것은 사실 플루토늄 탄 고폭 실험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이제 HU탄을 만들었다고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황진아 의원께서 군 선배로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플루토늄 생산을 하는 거는 한계도 있고 그것은 자꾸 예.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실험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라늄 탄을 만들 때는 그거는 이제 은밀한 장소에서 또 양도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노력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우라늄 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북한이 플루토늄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라늄 탄까지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라늄탄이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니까 위험해서 그런 건데요. 네. 예, 어떻든 이 북한이 이번에 영변 원자로 재가동하면서 플루토늄도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근데 그 어제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어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등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핵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 안의 당론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지금 정몽준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그걸 주장을 합니다. 예. 북한이 정말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포기하겠냐?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육자회담의 당사국들도 핵폐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충격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 새누리당의 입장은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를 준수를 하면서 해구산 하에서 이걸 보호를 받는 걸로 분명히 하겠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택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비핵화를 지키면서 대신 북핵 폐기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미적지근하게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로 가지를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네네. 문제는 육자회담 또 육자회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을 담보할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억지를 할 수 있는 이 해구산이 정확히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미국 해구산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믿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건 저희가 제3, 제4 확인을 하면서 그걸 또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얼마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건 아주 극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극비로 국가 간에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해구산 보장을 받으면서 북핵을 대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게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구산을 보장을 해라. 그걸 하면서 핵 폐기를 시켜라. 북한이 자기들 정권 안보 때문에 그렇든 어떤 핵 만드는 이유를 안보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해구산 보장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장을 하면서 핵을 폐기시키면 되지 않느냐. 예. 그걸 분명하게 주장하고 나가서 북핵 폐기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자멸하는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주입을 시키도록 또 아니면 그걸 아주 확실하게 국제사회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가라는 걸 촉구를 했죠. 예. 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대북 정책이 후퇴했다. 어제 이렇게 국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상호 의원은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117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5.24 조치부터 해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황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이제 5.24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오이사 조치와 같은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오이사 조치가 우리만이 한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통과가 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같이 포함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이사 조치를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하라. 이거는 북한의 책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오이사 조치만 해제를 하자. 이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무책임한 또 아니면 북한을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식의 행동이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대신 북한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고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를 좀 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오이사 조치 폐지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분명한 그런 약속을 받아내야지.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도 북한은 하나도 무슨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폐지고 북한은 원래 내 그런 사람인 줄 안다. 예. 그렇게 용서를 해버리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참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위권에 미국이 일본이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유도 어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환영 기사를 표시를 하는 등 국제적으로 일본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런 과거사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든지 또 아니면은 일본의 과거에 잘못했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신통치 않다 보니까 집단 자유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미국이든지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아픈 과거 같은 거를 같이 공감을 하지를 못하거나 아직까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평화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또 이런 나라들이 집단 자위권이라는 걸 서포트를 해주면서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잘못됐었던 일본의 행적을 반성을 하면서 그런 자기의 집단 자위권을 갖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국제사회하고도 계속적인 외교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한미 동맹을 핀치린이라고 부른 것이 몇 달 전인데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이 지역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같이 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본이 했었던 잘못된 그러한 그 행동들 때문에 그걸 반성을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일 간에 신뢰가 없어서 그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더 강력하게 미국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두고 범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아베 신조 내각 들어서 연일 빈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아주 정말 다시 도진 망발의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중근 의사를 독립운동가라고도 표시를 하고 했었던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범죄자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아베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정부 대 정부가 그런 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 그것은 민간 외교라든지 또 아니면은 의원 외교라든지 모든 노력을 다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런 반성과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그러한 그 협력을 얻어서 이런 자세를 바꿔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사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30초 됐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폴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발 사침에서는 어제 있었던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중심으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을 듣습니다. 진승준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사회부 사령부 댓글 문제로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진 의원께서도 질의자로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사회부 사령부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와 연결되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진 의원께서는 사회부 사령부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 사령부의 대선 개입 등이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 속에 자행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였습니까? 예, 우선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댓글을 달고 심리전을 벌인 것은 그들이 제출했던 2012년도 결산안과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각종 포상 공적조서의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생산된 컨텐츠를 심의하고 또 심의가 끝나면 그걸 배포하고 또 배포한 성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이 독자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국정원과 공조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특수활동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 돈이 사이버 사령부에 지급되어서 지출되었고 또 사령부의 요원들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안입니다만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간에 20여 회 이상의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업무 협조 관계를 구축했던 것도 나왔고요. 또 어제는 우리 당의 김광진 의원이 구체적으로 그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통제하고 지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초대 사령관을 한직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군 내부의 제보와 진술까지도 공개를 했지요. 예.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원에서는 사이버 사령부의 국가 심리 활동 방향이라고 하는 지침도 내렸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예. 따라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조하면서 심리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은 2012년 결산안 그리고 포상 공적 조서에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 사회부 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심리적 지침을 받았다. 그리고 공조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도 가서 받았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요. 예.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사회부 사령부보다 먼저 심리전을 수행해 왔는데다 국가기관끼리 통일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심리전 지침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심리전 자체가 북한을 상대로 하거나 북한의 주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심리전을 우리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벌였단 말이죠. 예. 국가정보원도 그랬고 또 우리 사이버 사령부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사교범, 전쟁 교리에 보면 심리전은 상대국과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심리전에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야죠. 예.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이라면 그 심리전의 근원을 파악해서 차단하거나 체포하거나 혹은 역공격을 해서 파괴해버려야죠. 그것이 군의 사이버 심리 사령부의 임무이자 역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다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각종 정치 현안에 개입해서 일방적인 편을 든다든지 심지어는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 정치인과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북한이 그 3,000명이 넘는 그 사이버
쉽게 말하면 전투원이 우리에게 그 사이버 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까 거기 예.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대민 심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민 심리전이라는 것이 예. 저들이 익명으로 그런 심리전 활동을 벌인다고 하면 우리 국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펴고 우리 체제가 어떻게 우월한지를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야죠. 예. 그걸 왜 숨어서 일반 시민을 가장하고 워킹맘인 것처럼 무슨 평범한 직장인인 것처럼 또는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심리전을 벌입니까? 이것을 군사용어로는 회색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왜 국가 정책과 국방 정책을 홍보하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우리 국민에게 그것을 은밀한 방식으로 숨어서 진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민주당에서는 이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또 네. 어떤 근거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민주당에 접수된 제보에 따른 것입니다. 예.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했던 전직 사이버 사령부의 간부가 당에 제보를 했습니다. 예. 매일 아침 7시면은 A4 용지 3 내지 4쪽 되는 정도의 분량의 보고서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되고 또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의 군사 기밀 특수정보가 보고되는 것처럼 특수정보로 취급되어서 보고가 됐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블랙북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는 사이버 동향과 또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상황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이 민주당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2일 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달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 군 조사본부는 이게 조직적인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등 지휘부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은 이 광범위하게 이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조직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예, 어떻든 지금 사이버 살인부 사건도 특검 주장에 포함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현재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을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검찰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그런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등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수사라고 한다면 이런 수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군무원과 군인은 지금 특별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은 관할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 헌법상의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군의 사법체계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수사는 얼마든지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특검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군 합동 수사기관이 편성되어서 함께 합동으로 수사를 한 예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기소는 이제 군 검찰이 해야죠. 지금 특검에서 군사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의 문제는 그렇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은 군사법원의 관할이 맞습니다. 아니, 근데 기소가 돼야만 재판을 하죠. 그렇죠. 수사와 기소는 꼭 군 검찰에서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 특검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예, 특검에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이 김 의원께서 어제 사령부가
사이버 사령부가 확충되고 정치 개입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 비서관 입장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명확히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기로는 사이버 사령부 확충을 기획했다는 정도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치 개입 의도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른바 국방개혁 307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 307 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김태효 비서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307 계획이 전부 다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보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비밀이기 때문에 그 주요한 그 국방개혁의 하나의 분야가 이 사이버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입각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대폭 확대하고 증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국방부는 그에 입각해서 2012년까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을 100여 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내놓았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게 2011년도에 작성된 계획인데 2012년도에 국방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도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입니다. 예. 가령 그 당시에 79명의 군무원이 채용됐는데 2012년도에 그중에 47명, 60% 이상이 심리전단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애당초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심리전을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 대폭 강화했던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청와대의 개입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상황이 내일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이버 사령부 확충을 대선 때문에 확충했다고 보시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대북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충했다고 보는 것이고 참 시각의 차이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진 의원이 정 총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박대출 의원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일어난 겁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사이버 심리전을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단 이거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내 심리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박대출 의원이 차라리 종북을 하지 말고 월북을 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동료 의원에게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지나친 얘기를 했군요. 그런데 아마 발언이 진위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질문을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질문으로 15분을 모두 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전이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하고도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정홍원 총리하고도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게 의견을 끝으로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대북 정책에 후퇴했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국민들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박정희에 대한 높은 지지 이유 중에는 대북 정책 잘했다 이게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평가가 이른바 원칙을 지킨다 이런 것인데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거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이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과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그 6개월 동안에 79억 원의
그 인도적 지원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 푼도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조차도. 예.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민주당 진승준 의원이었습니다.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